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장과 전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학교에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제 영어로는 필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기가 함께 뛰어놀고 전기의 활동을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모두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는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일단 전기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장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먼저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몇 쿨롬인지는 모르겠지만 Q쿨롬을 가진 전하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 Q쿨롬을 가진 전하가 미치는 그 공간이 있을 텐데요. 이 전체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장과 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건 이제 줄여서 전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전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말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인 것처럼 전기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우리가 전기장이다, 전장이다, 이런 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또 궁금해집니까? 제가 하나 손난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이제 손난로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난로는 겨울철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충전을 해서 가만히 이렇게 쥐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더 크게 만든다면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도 될 수 있겠죠. 자, 이 손난로가 제 주변에 이렇게 있다면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할까요? 이 손난로가 따뜻해지면서 이 주변은 얼마나 온기가 많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방 안에다가 히터를 하나 켠다면 이 히터로부터 어떠한 온도 변화가 만들어질까? 이 온도가 얼마만큼 변화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Q쿨롬의 전하가 하나 있어요. Q쿨롬의 전하가 하나 있다면 이 특정 지점에서, 요 P 지점에서의 전기의 세기,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게 작용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쿨롱의 법칙과 비슷하거든요. R 제곱분의 Q 그리고 나머지 Q 계산하면은 이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계산하는 쿨롱의 법칙과는 다르게요. 이제는 하나만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R 제곱분의 Q 하나만 놓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만약에 큰 난로 하나가 있다. 이 난로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2m 떨어진 지점, 3m 떨어진 지점,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온기는 더 작아지겠죠. 이 전기장의 세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4파이 엡실론분의 1 하고요. R 제곱분의 Q 이렇게 넣어서 하나의 전기량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더 약해지게 된다. 전기장의 세기가 더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요, 볼트 퍼 미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 전기의 세기 이런 말 나오면은요, 볼트 퍼 미터. 그래서 1m당 몇 볼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 조금 더 볼까요? 전기력선은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일 때는요, 밖으로 이렇게 방출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발산되죠. 마이너스 부전하일 때는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가까이에 놓으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같은 크기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하나가 크고 하나가 좀 작다면 큰 것이 작은 것을 집어삼키는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만약에 두 개가 똑같다. 이 정전하, 플러스 전하가 두 개가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평행판에 있다.
평행판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전기력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플러스로 가는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에서 서로 미치는 힘의 크기를 선으로 표시한 거,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실습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자석 N극과 S극을 놓으면은요, 여기 위에다가 유리판을 얹어놓고 철가루를 사락 뿌립니다. 그 다음에 유리판을 착착 치게 되면은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졌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선들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선들을 자기력선이라고 불렀죠. 자기력선은 실제로 자석을 딱 공기 중에다 놓으면 안 보이죠. 이 자기력선이 눈에 안 보이니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치 자석의 철가루가 가리키는 모양처럼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자기력선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력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모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력선을 만들게 됩니다. 전기력선이 그럼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음전하,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뿐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지 않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력선도 똑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접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 전이면과 직교한다. 등 전이면은 뭐냐면은 전위, 이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놓게 된다면 여기와 전기력선은 이렇게 직교한다는 겁니다.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밀도가 높다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고요. 밀도가 낮다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고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전기력선의 관계와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볼게요. 이 몇 가닥이었냐면은 왼쪽에는 똑같은 면적의 종이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전기력선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기력선이 둘, 넷, 여섯 몇 개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면적의 전기력선이 왼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장이 어디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왼쪽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같은 면적으로 놓았을 때 전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으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다면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균일한 전장대, 전장이 전기장입니다. 면적이 똑같은 곳을 통과할 때 전기력선의 수가 더 많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n 개수입니다. 전기력선이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전기장의 세기로 또 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쨌든 전하에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다. 이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 전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건 뭐냐?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재밌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위대한 수학자죠. 이 독일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40년 정도 전에 태어났나요? 이 정도 생각한다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다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몇 개가 나옵니까? 전기력선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어가지고 물어봤죠. 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10살 때 벌써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들어본 적 있어요?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는 이런 사람들은 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 봐요. 그렇죠? 10살 때부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죠. 애들이 이제 조금 조용히 시키고 싶어가지고 야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애들 막 그렇게 막 더하죠. 근데 이제 가우스가 딱 5분 만에 손을 줘. 선생님 다 더했는데요. 얼마? 뭐야? 5050이요. 뭐야?
너 어떻게 계산했어? 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게 된다면 나중에 98 더하기 99 더하기 결국에는 100이 될 텐데, 1에다가 100 더하면은 101이요. 2에다가 99 더하면은 101이요. 3에다가 98 더하면 101이요. 이게 50번 반복되니까 101이 50번 반복돼서 5050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를 딱 5분 만에 얘기하죠. 선생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너 좀 남다르구나 이야기하게 되고, 이 식이 하도 대단한 발견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등차 수열을 만들게 되는 기본 핵심 이론이 되는 거죠. 하여간 그 사람이 이제 가우스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가우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몇 쿨롬, 1쿨롬이든 2쿨롬이든 Q쿨롬이 있을 때, 몇 쿨롬인지 Q쿨롬이 있을 때 여기서 전기력선이 몇 가닥이 나오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 몇 가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주변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주변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무게가 이 공기 중일 때 70kg인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면 몸무게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우주에 가서 진공인 상태에서도 몸무게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름통 안에 들어갔을 때 몸무게 또 다르겠죠. 그 기름도 종류에 따라서 몸무게가 다르겠죠. 이런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주변에 이제 매질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조금 더 다르게 되듯이, 여기 Q쿨롬의 전하가 있는데 주변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전기력선이 개수가 다를 거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매질, 종류의 특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역시 여기서 우리가 유전율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전기력선을 실제로 개수로 샌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개수의 크기가 결국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쭉 가져오게 된다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기량 Q를 뭘로 나누냐? 엡실론, 유전율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유전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우리가 가우스 정리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정리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전기력선의 개수예요? 아니요. 전기장의 세기를 알려고 만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가우스의, 이걸 우리가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유전율이 얼마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매질이 전기장을 잘 활용하는지, 잘 통과하는지,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거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아래와 이제 같습니다. 전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1쿨롬에서는 몇 개의 전기력선이 나옵니까? 되게 세기 어려워요. 1쿨롬을 뭐예요? 유전율로 나눠야 돼요. 공기 중일 때는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나눠야 돼요. 되게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요. 엄청 긴 숫자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그냥 1쿨롬에는 한 가닥 나온다고 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속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1인분 밥 한 공기라고 하면 밥풀 몇 개 있어요? 밥풀. 1인분에는 밥 몇 풀이에요? 이거 셀 수 없잖아요. 언제 세고 있냐고요.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그 식당에서 1인분 하면 밥 한 공기라고 하는 걸로 정의하듯이, 한 공기라고 하듯이, 이 전기력선도 1쿨롬에 그냥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하면 너무 숫자가 길어지니, 이거를 그냥 간소화해서 전속 밀도라고 해도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전속도 전기력선이랑 똑같아요.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간다. Q쿨롬에서는 Q개의 전기속이 나온다. 2쿨롬은 2개, 10쿨롬에서는 10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매질에 관계없이 전속에서는 Q쿨롬에서는 이제 Q개의 역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고요. 전속 나오면 또 뭐가 나올까요? 전속의 밀도도 궁금할 수 있겠죠. 밀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전속이 있느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가 몇 명 있느냐라고 하듯이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이거 이제 구의 면적이죠. 4파이 R제곱은 면적당, 제곱미터당 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이걸 D라고 표현합니다. 전속 밀도 D는요,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전속 밀도가 됩니다. 또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율에다가 전개의 세기 2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곱한 거죠. 어렵죠? 그냥 여러분 천천히 넘어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전기 기능사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나머지 전기 응용 공학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 용어는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 수식도 한 번씩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막 이렇게 다음에서 빨리 감기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시죠. 그 다음에는 전위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전위. 제가 물의 위치 에너지는 수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전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위. 여기 어떤 Q쿨롬의 전하가 있다면은 이 Q쿨롬의 전하가 얼마나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공을 하나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공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예를 들어 1쿨롬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1쿨롬이라고 하면은요, 이 바깥으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전개가 이제 나갈 겁니다. 전개의 세기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각각 있는 장소마다 전개의 세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 Q쿨롬의 전하가 있고요. 자, 여기 일정 지점에서의 우리가 전위, V는 얼마큼이 되느냐? 전개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등전이면 전위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기 우리가 등산 같은 거 보면은 산 정상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했을 때 밑에서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막 요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높이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연결한 선이라고 해서 등고선이라고 하죠. 등고선을 보니까 이쪽이 좀 완만하고 이쪽이 좀 급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높이가 같은 것끼리 모아놨는데 여기는 널찍한 거는 어떻게 돼요? 좀 경사가 완만한 걸 나타내는 거죠. 등고선. 그러면 이거 등전위는요. 등전위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전위가 같은 것끼리 연결했는데 이거는 면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공에서 이게 바로 이제 플러스 전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이건 전체 면이 되겠죠. 똑같은 전위가 똑같은 것은 이렇게 면이 되겠죠. 1V인 거 만약에 해봐라 이렇게 뭐 3V인 거 해봐라 그럼 이렇게 똑같이 면이 되겠죠. 그래서 등전위는요 면으로 나타냅니다. 등전위면과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어떻게 한다? 수직, 직각으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직교한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눈에 잘 안 보여서 좀 헷갈리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어려우셨다면 우리가 문제의 대표적인 것 좀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죠.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난다. 좋아요. 2번.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장의 방향이다. 좋아요. 3번.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좋아요. 4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교차한다고요? 아니죠.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아니죠. 같은 전기력선은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같은 전기력선이죠. 서로 밀어냅니다. 흡인한다면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되겠죠. 서로 반발합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됐네요. 3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인데요. 볼트 퍼 미터입니다. 미터당, 거리당 몇 볼트냐? 라고 하는 게 전장의 세기입니다. 4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의 점전하로부터 100cm 떨어진 곳에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2 구할 수 있죠. 공기 중일 때는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Q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제곱에 지금 거리가 100cm라고 했잖아요. 100cm는 1m죠. 그럼 1의 제곱분의 Q1, Q2는요. Q는요. 2 곱하기 10의 6제곱이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8,000 정도 나옵니다. 18,000 볼트 퍼 미터다. 5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 전기장의 세기 뭐죠? 전기력선의 밀도니까 이거 가우스 법칙. 답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가우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의 세기, 전기장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거죠. 그렇죠?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력선 개수를 뭐하러 아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전기의 세기입니다. 답 2번이에요. 7번. 다음 중 전속 밀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당 땡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땡땡의 밀도는요. 인구 밀도는 뭐예요? 면적당 인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속 밀도는 뭐예요? 면적당 전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속 밀도는 뭘까요? 면적당 자속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문제에서 전속 밀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면적당 전속을 얘기하는 거죠. 전속은 뭐예요? 쿨롬이죠. 전기량 얼만큼이 되느냐. 그래서 쿨롬 퍼 제곱미터. 그래서 쿨롬 퍼 제곱미터. 답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전속 밀도입니다. 2번은요. 자장의 세기예요. 암페어 퍼 미터는요. 3번에 웨버 퍼 제곱미터는요. 이거 웨버는 자속이거든요. 뒤에 나와요. 자속 밀도로 갑니다. 4번 볼트 퍼 미터는요. 전장의 세기고요. 8번.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에 전하 Q쿨롬을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밖의 한 점의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속 밀도 9일 때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9일 때는요. 4 파이 R의 제곱이죠. 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9일 때. 답은 4번. 9의 면적분의 Q가 되니까요. 9번.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 6제곱 쿨롬 퍼 제곱미터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게 유전율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장의 세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엡실론으로 나눠야 되겠죠. 엡실론 분의 전속 밀도 D예요. 엡실론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 곱하는 거죠.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 6제곱이라고 했어요. 여기 2 곱하기 10의 - 6제곱이라고 했고 진공의 유전율은요. 8.855 곱하기 10의 - 12. 자, 다음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2.5예요. 이거 계산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 되실 때 그러면은 9만 나올 겁니다. 9만. 하나, 둘, 셋, 넷. 9만이나 9 곱하기 10의 4제곱이나 똑같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볼트 퍼 미터는 전위가 아니라 전기의 세기예요. 전위는 볼트예요. 볼트. 2번에 줄 퍼 쿨롬 볼트예요. 3번에 뉴턴미터 퍼 쿨롬 이거 볼트예요. 4번에 V 이거 볼트예요. 2, 3, 4 맞는데 1번은 아니에요. 11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 - 8 쿨롬의 전하에서 그러니까 4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는 얼마인가? 여러분 이 문제 별표 해주세요. 별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이거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전하가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전하가 2 곱하기 10의 - 8제곱 쿨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m 떨어진 점 Q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2m 떨어진 점 여기 Q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점 4m 떨어진 점 P와 그러면은 Q와 P 요 둘 사이에는 몇 볼트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 첫 번째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난로를 하나 놓는 거야. 난로 하나 놓고 2m 떨어진 지점에서의 온도와 4m 떨어진 지점에서의 온도가 있어요. 둘 사이의 온도차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2m 떨어진 점이 당연히 더 뜨겁겠죠. 전기량도 당연히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멀리 떨어지는 거는요. 그보다 더 작겠죠. 그럼 둘 차이가 얼마큼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전위 V 하고서 Q 지점의 전위를 먼저 한번 계산하고 P 지점의 전위를 그 다음에 계산해서 둘 차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빼면 되겠죠. Q 지점에서 전위를 계산하면요. 9 곱하기 공기 중이니까 10의 9제곱 거리의 제곱, 거리분의 그럼 2분의 얼마? 여기 2 곱하기 10의 - 8제곱 들어갑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 약분되면 이거 90V 정도 될 이거 90V 될 겁니다. 90V.
그러면 V, P 값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 4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하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9, 18. 이렇게 되면 이게 45V 정도 나올 겁니다. 90이랑 45. 둘 차이가 얼마입니까? 90에서 45 빼면은 둘 차이는 45V만큼 나죠. 둘 차이는 그래서 45V만큼 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으로 놓을 수 있죠. 어떠세요? 여기 이제 전장의 색이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요.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쿨롱의 법칙에서는 R 제곱분의 Q1, Q2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하는 거는요. 그냥 뭐예요? 이거는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그냥 R 분의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위. 세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